어서와. 클쌤이야. 오늘 배울 내용 보니까는 제목에 부등식이라고 써있네. 우리가 명제를 배우다가 지금 절대부등식 단원으로 넘어왔는데 이거를 이제 명제랑 굳이 관련 짓자 그러면은 관련이 돼. 이제 식으로 표현되고 뭐 가정과 결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새로운 단원으로 생각을 하고 요 내용을 따로 알고 넘어간다라고 마음먹고 공부를 하도록 하자. 이게 이제 방정식 이후에 나오는 부등식, 그 부등식 파트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 사실은 부등식 파트에 더 가깝긴 하지. 그러면 우리가 식을 배웠는데 식의 종류에는 어떤 식이 있다고 기억을 하고 있노? 등식, 그리고 부등식. 그럼 등식에는 어떤 식이 있었지? 엄청나게 많이 해봤던 방정식, 그리고 항등식이라는 게 또 있었지. 항등식은 그 단원을 따로 공부도 했었지. 그리고 부등식에 어떤 부등식이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등식은 이름이 조건 부등식이야. 일반적으로 다뤘던 부등식들 있지. 뭐가 뭐보다 크다 하면서. 그리고 그거 말고 따로 있는 또 얘 말고 따로 오늘 배울 부등식의 이름이 절대 부등식이거든. 근데 이제 얘가 등식에서는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조건 부등식, 그리고 등식에서는 항등식과 부등식에서는 절대 부등식이 서로 약간은 비슷한 내용이 있어. 방정식 미지수가 들어가는데 그 값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특정한 값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그리고 항등식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무조건 성립한다. 모든 값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그게 항등식이었지. 우리 조건 부등식은 일반적인 부등식을 말한다 그랬거든. 예를 들면은 뭐 x 빼기 1이 0보다 크다, 아니보다 작다. 성립하는 범위 구하라. 즉 부등식을 풀어라. 그 x 범위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풀었던 게 조건 부등식이거든.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얘는 방정식처럼 특정 범위에서만 성립해. 그러면 절대부등식은 얘는 항등식처럼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그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경우야. 그래서 모든 범위에서 다 성립해. 그게 절대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울 게 요 내용입니다. 이제 큰 틀은 잡았지.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절대부등식이 실제로 어떤 부등식인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내려져 있을 텐데 뭐 절대부등식의 정의를 아냐 모르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일단 정의는 이렇습니다. 전체 집합에 속한 모든 값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x의 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얘는 부등식이니까 전체 집합이 실수 집합이 되겠지.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좌변은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수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0보다는 크다가 항상 성립하는 거지. 이런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야. 그러면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을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소개해 볼 테니까는 이게 정말 절대부등식이 맞는지 아닌지 보고 무엇을 따지고 있고 어떤 표기를 하는지를 잘 봐봐. 부등식에서는 허수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허수 공부할 때 배웠지만 한 번 더 명확하게 써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ABC가 실수일 때 이런 전제하에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A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B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를 합한 값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야 이름이. 그리고 이 절대부등식 표현에서는 만약 등호가 달려있을 경우에는 이 등호가 언제 어느 조건 하에서 성립하는지를 뒤에 달아줘야 됩니다. 이걸 스스로 찾아줘야 돼. 두 번째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또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에서 봤던 내용이지?
곱셈 공식. 얘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또는 빼기 의 전체 제곱,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진다. 되겠지? 그러면 뭘 써야 된다고? 이 등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라는 것을 뒤에 꼭 달아줘야 돼. 절대분식에서는 그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a가 마이너스 b일 때 또는 a가 플러스 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되겠나? 근데 뒤에 하나 더 붙어있지. 복부호 동순. 이 복부호라고 하는 것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기하고 빼기하고 얘를 한 번에 표기해서 더하기 빼기 또는 빼기 더하기 이렇게 중복해서 쓰고 있잖아. 부호를. 이게 뭐 중복되어 있잖아. 앞에도 중복되어 있잖아. 그래서 걔가 복부호고 동순. 얘는 순서를 말하는 거야. 같은 순서. 만약에 더하기 위에 거가 적용될 때는 여기도 위에 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b였을 때는 a가 마이너스 b였을 때 등호 성립. 다음 아래 부호일 때는 여기도 아래 부호. 같은 순서로 성립한다는 거고, 만약에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럼 처음에 위에 거였을 때는 얘가 아래 거에 성립하는 거야. 그럴 때는 복부호 역순이라고 표기할 수도 있어. 얘를 같은 순서로 매기지 않고 그냥 쓰고 싶은 부호를 쓴 다음에 위에 거 부호가 적용될 때 얘는 아래 거 부호가 적용되네. 그럼 순서가 반대로니까 복부호 역순이라고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호 동순인지 같은 순서로 적용되는 건지 역순인지 반대의 순서로 적용이 되는 건지를 구분해서 적용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위에는 2가 있으니까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곱셈 공식으로 변환이 됐었거든. 근데 위에는 곱셈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데 얘가 정말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증명은 바로 할 건데 일단은 얘부터 씁시다. 단 언제 성립한다 등호가? 근데 이거부터 씁시다. 다 써야 되는데 이제 단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등호는 뭐 이거 0 되려고 그러면은 다 빵빵빵 되면 다 0 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A, B 다 0일 때 그때 등호 성립하겠지. 0 더하기 0 더하기 0인 0은 0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왜? why 왜 항상 성립하는가? 자, 얘 형태 변화 한번 가져와 보자.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할 건데 얘가 x제곱 더하기 뭐 bx였던 것처럼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a를 중점이 되는 미지수로 보고 b를 개수로 보고 한번 표현해 볼까? 그러면 ba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지. 그러면 얘를 뭐 할 거냐면 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2차 함계수가 1일 때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 1차 함계수가 플러스 b 또는 마이너스 b잖아. 절반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지. 제곱하면 플러스 4분의 b제곱이 되겠지.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으로 와 있으면 이만큼의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근데 없던 값이 추가됐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해줘야지 원래 식과 같은 식이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던 플러스 b제곱을 적어주고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어줬냐 하고 이 개수의 절반 쓰고 나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럼 뒤에 남아있는 얘 계산해야 되는데 둘 다 b제곱이거든. 얘는 개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얘는 개수가 1이야. 즉 4분의 4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4를 계산하게 되면 4분의 3의 b제곱이 남는단 말이지. 그리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식이 마무리 되겠 거 아니야. 잘 따르고 있나? 그러면 a에다가 플러스 2분의 b를 하든 마이너스 2분의 b를 하든 얘가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이고 4분의 3의 b제곱 얘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3 b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은 값이거든. 이것도 실수인데 제곱이잖아. 실수의 제곱 플러스 실수의 제곱이라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언제 0이 되는데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즉, 이 알맹이가 0 되려 그러면은 b가 0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b를 0을 대입하게 되면은 a 더하기 빼기 0이 되는 거니까 a도 0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a도 b도 0일 때는 등호가 성립합니다. 네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진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이 같은 경우에는 등호는 a는 b는 c일 때 성립한다. a와 b와 c가 똑같을 때는 0이 된다. 이거 a, b, c가 다 a라 그러면은 얘는 3a제곱 얘는 다 똑같으니까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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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니까 마이너스 3a제곱 3a제곱 빼기 3a제곱은 빵. 오케이? 그러면 왜 성립하는 걸 알게 되면 또 이거 등호 성립하는 게 왜 이런가를 또 알게 되거든. 위에 거랑 약간 비슷한데 이거 곱셈 공식 변형해서 많이 해봤지. 좌우에 얼마를 곱할 것이다? 그렇지, 바로 나와야지. 좌우에 2를 곱할 것이다. 좌우에 2를 곱한 상태가 이렇게 식이 나올 것이고 우변은 2를 곱해봐야 0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a제곱 1개와 마이너스 2ab와 b제곱 1개를 갖다 쓰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에다가 b제곱 1개를 쓴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b제곱이 1개 썼으니까는 둘 중에서 1개가 남아있겠지. 남아있는 거 쓰고 마이너스 2bc 쓰고 그 다음에 c제곱이 2개인데 그 중에서 1개 또 갖다 쓰고 남아있던 1개 c제곱 쓰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2ac 그리고 a제곱도 2개인데 1개 썼으니까 남아있던 1개 또 갖다 쓰고 이렇게 식을 변형시킬 수가 있는데 왜 가로끼리 묶었냐? 괄호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그럼 뒤에 거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 이미 알고 있는 상태지. 그러면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다 같다가 성립하지. 그러면 언제 는 0이 되는데 얘가 얼마일 때? 얘가 0대일 때. 그리고 얘도 0일 때. 그리고 얘도 0일 때. 얘들이 다 0될 때 성립하거든. 즉 a 빼기 b가 0이라는 말은 마이너스 b를 이항하게 되면 a랑 b랑 같다는 말이고 두 번째 거 따지면 b랑 c랑 같다는 말이고 세 번째는 c랑 a랑 같다는 말이고 즉 a와 b와 c가 다 어떻다? 다 똑같다. 그럴 때 0 더하기 0 더하기 0이 되어서 는 0이 된다. 오케이? 한 개 더 가겠습니다. 자, 얘는 조건이 한 개 더 붙습니다. a, b, c가 그냥 실수가 아니고 양의 실수일 때, 양수일 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3abc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a와 b와 c가 다 똑같을 때 성립한다. 예, 쿠키가 또 왔는데 애기랑 비슷해. 초등학생이라. 애들도 다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하잖아. 얘도 자기 맘대로 나가거든. 집 밖에 나가서 막 놀다가 들어오는데 지금은 이제 8월이다 보니까는 완전 더워. 얘가 원래는 낮에 놀고 밤에 잤는데 요즘에는 낮에 너무 더우니까 밖에서 못 놀겠거든.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 안에 시원하거든. 시원하니까 자. 그리고 밤에 시원할 때 밤에 밖에 나가서 놀라 그러고. 아유, 금방 밖에 나가서 볼일만 보고 잠깐 있다 또 들어왔네. 또 시원한 안에서 잘라 그러는가. 문제는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가 뭐 컴퓨터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할 때 얘가 책 펼치면 꼭 책 위에 올라가고 컴퓨터 하면 꼭 키보드 위에 올라가고 그거 알지? 아유, 고양이들은 꼭 그 뭐 펼치면 거기 위에 올라가더라고. 박스 까놓으면 박스 안에 들어가고 참 습성이 정말 개체 습성이 정말 강한 것 같아. 쌤이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키워봤는데 작년인가 우리 강아지가 이제 한 일곱, 16, 17
두 마리가 6개월 차이였는데 둘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나이 때문에 둘 다 죽었고, 이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 기르기 전에는 그냥 길고양이 보면은 별 생각이 없었어. 그냥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근데 기르고 나니까 길고양이만 봐도 귀엽고 쟤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까지 다 읽히더라고. 참 매력이 있는 동물이기도 해. 너희들도 커가지고 만약에 여건이 되면 고양이 한번 키워봐봐. 되게 매력있어. 혹시라도 내가 아주 가끔 이런 그 공부에 관련 없는 얘기를 할 때 있잖아. 그 빨리빨리 넘기고 싶으면 스킵 10초 앞으로 이렇게 스킵 해가지고 내용 설명하고 있을 때 그때 딱 멈추고 한 번만 뒤로 당겨가지고 다시 듣기 이렇게 해서 시간 아껴서 들어. 그게 아니라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그냥 뭐 대화하듯이 듣고 있어도 괜찮고. 자,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자, 증명해봐야 되겠지? 1학년인데 세제곱 공식에 대해서 아직도 못 외우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3이 제곱을 모르는 거랑 고1이 세제곱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공식 기억해보자. 어떤 공식 있었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빼기 3a b c. 이제 이거 이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얘가 뭐랑 같았냐? 이 세제곱이니까 1차 방과 2차 방으로 구분된다 그랬지? 1차 방은 얘들의 부호와 똑같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것이고, 2차 방은 a만 두 번 2차, b만 두 번 2차, c만 두 번 2차인데 얘들 섞여 있는 것들은 얘와 부호가 다르다. ab 섞여 있는 건 마이너스 ab, 그다음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잖아. 그런데 a, bc가 양수라면 얘는 항상 0보다 큰 값을 가지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은 아까 4번에 나온 내용, 4번에 나온 식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겠지. 즉 좌변에 나와 있는 식은 양수 곱하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 전체의 값은 뭐가 성립한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오케이? 그럼 언제 0 되는데? 얘는 0 될 수가 없지. 얘는 양수니까. 얘가 0일 때 0 되는데 얘가 언제 0이었냐면 A, B, C가 같을 때 0 됐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와 B와 C가 다 똑같을 때 그때는 0 등호가 성립합니다. 강의 시간이 길어지긴 하지만 문제 한 개 정도는 풀어보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조금 생소한 내용이 있으니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얘를 증명하시오 라는 문제거든. 얘를 증명하시오. 얘를 증명할 때는 이 방법을 쓸 거야. 어떤 값 빼기 어떤 값을 했을 때 그 결과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앞에 있는 값이 뒤에 있는 값보다는 항상 크다. 얘를 만족한다. 뭐 등호 있으면 같이 등호 있는 거고. 얘를 이용할 거고, 그리고 크기 비교하는 이 방법은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주어진 부등식을 증명해 봅시다. 그래서 방금 썼던 거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거고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거야. 그래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요런 순서가 돼야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B.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는지를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요 상태만 가지고는 계산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얘들 등장하는 모든 값들이 다 양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그 크기를 비교를 해 볼 겁니다. 결과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A제곱이 B제곱보다는 크다라는 말이겠고, 제곱이 크다라는 말은 원래 AB가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 A 값이 더 크거나 같다를 뜻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그러면 얘들을 각각
제곱을 해줘야 되겠지. 정리해 볼까? 절대값 a 제곱, 절대값 b, 아이고 짝대 거야지, b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빼기.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에서 이 안의 값을 제곱하는 거나 괄호하고 a 더하기 b를 해서 제곱하는 거나 같은 값을 가지거든. 같은 표현이거든.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에 가릴 거니까 이거는 지웠어야 되는 내용이네. 자, 얘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잘 봐봐. 요거하고는 같은 값을 가지지. 어차피 a가 실수라 그러면 절대값 쉬운 차이로 제곱하는 거나 그냥 제곱하는 거나 다 그 값은 제곱되어 있을 거고 부호는 양수인 거고.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요 항도 a 제곱, 뒤의 항도 b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를 하면은 얘는 절대값 a 곱하기 b 얘랑 같아. 어쨌든 안에 있는 절대값들의 곱이고, 뭐 결론이 플러스로 나오든 마이너스로 나오든 할 거 아니야. 어쨌든 a, b의 곱이 있을 것이고 절대값을 풀 때 플러스로 풀리든 마이너스로 풀리든 할 거 아니야. 같은 값 가지거든. 그래서 요 항은 이렇게 한번 써볼 거야. 이 절대값 a, b 이렇게.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식은 전개해보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그러면 소거되는 항들이 생기겠네. a제곱과 a제곱 소거되고 b제곱과 b제곱이 소거되고 남게 되는 항이 플러스 2 절대값 ab 마이너스 2ab. 이제 이렇게 항이 정리되겠지. 정리를 싹 해두면 그럼 이제 2는 상관이 없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얘를 가려야 되는데, 절대값 ab의 크기와 그냥 ab의 크기를 가렸을 때 얘가 절대값을 그냥 벗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ab가 첫 번째 ab가 0보다 크나 같은 값이라면 얘는 서로가 같다가 되겠지. 두 번째 ab가 음수인 상태라면 얘는 ab를 벗어날 때 마이너스를 달고 벗어날 것이고 얘는 ab인데 ab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작은 값이야. 그리고 얘가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음으로 인해서 전체가 양수 값이 돼버려. 그래서 좌변이 더 큰 값이 되겠지. 그러므로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한다 그러면 절대값 붙어있는 쪽이 항상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진다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므로 주어진 여기 이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그럼 애초에 우리가 크기 비교 누구 했냐면 애초에 비교했던 값은 요거의 제곱하고 요거 제곱 크기 비교했던 거거든. 결론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앞에 거 뒤에 거 중에 누가 더 큰 값을 가진다? 당연히 앞에 것이 더 큰 값을 가진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는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합은 양수. 얘는 항상 이런 값 가지고 요거 제곱하기 전인 절대값 a 더하기 b 얘도 항상 이런 값을 가지지. 즉 그냥 양수라고 표현할게. 양수의 제곱에서 좌변이 더 큰 값을 가진다는 말은 그냥 그 제곱하기 전 값도 좌변이 더 큰 값을 가진다 그 말과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문제에서 나왔던 이러한 식이 성립합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데? 등호는 여기 보면 얘가 는영되면 성립하는 거잖아. 앞에 2는 상관이 없으니까. 얘가 0될 때. 언제 0되냐면
써볼까 다시?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0이 될 때, 즉 같을 때, 언제 같은데 AB가 절대값 그냥 벗어나는 경우는 안에 있는 AB가 0보다 크나 같은 경우에 그냥 벗어나겠지. 그래서 등호는 AB가 0보다 크나 같은 경우에 성립합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약간은 낯선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초등학생 때부터 부등식을 배워왔었는데 우리가 배워왔던 일반적인 부등식을 처음에 개념 정리했지만은 그런 부등식을 어떤 이런 범위에서만 얘가 성립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조건 부등식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얘 말고도 더 있더라. 어떤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그래서 그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뭔데? 뭐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쉽게 말하면은 x의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마치 누구처럼? 항등식처럼. 그래서 어떤 예시가 있었는데 이러한 예들이 있었지. 실수 ABC에 대해서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들이 다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셋 다 양수일 때 이제 이러한 내용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표현상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뒤에 조건도 달아준다. 실제 예제 문제를 풀어봤더니 이제 이런 내용으로 나올 수 있더라.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갔긴 하는데 그런 개념들은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다 익혀지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만약에 이해가 헷갈린다? 그럼 이전 과정에서 약간 부실한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뒤에 또 뭐가 나올 거냐면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이런 것도 나올 것이고 대소관계 비교도 나올 거거든.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 이름이 참 좀 이상해. 코시 슈바르츠라는 이름이 있어. 코시랑 슈바르츠하고 그 코시랑 슈바르츠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까지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 절대부등식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에서 개념 자체는 이걸로 끝내고 요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